눈 위가 찢어지고 얼굴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안고 더 강하게, 더 무섭게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투혼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옥타곤 위에서 벌어진 건 투혼이라는 한 단어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준용이 어떻게 UFC에서 9번째 승리를 거두며 한국 격투기 역사에 길이 남을 이름으로 떠올랐는지 그 치열하고 극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상처를 품고도 그는 옥타곤 위에서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을 놀라게 할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2025년 6월 22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크리스탈홀 UFC 파이트 나이트 힐 vs 라운트리 주니어가 펼쳐지는 밤. 많은 이들의 이목은 메인 이벤트에 쏠려 있었지만 정작 진짜 드라마는 언더카드 미들급 경기에서 벌어졌다. 한국의 박준용, 그의 별명 아이언 터틀, 그는 오스트리아 국적의 모로코 파이터 이스마일 나우르디예프와 격돌하게 된다. 경기 전 나우르디예프는 속도와 정확도 면에서 우위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1라운드에서 그 예측은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 박준용은 타격전에서 살짝 밀렸다.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온다. 경기 도중 나우르디예프의 손가락이 박준용의 눈을 찔렀다. 심판은 즉시 경기를 중단시켰고 관중석도 일순간 술렁였다. 박준용의 왼쪽 눈은 붓기 시작했고 눈 위가 찢어진 것으로 보였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경기를 계속할 거라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박준용은 다시 일어섰다. 의료진의 간단한 확인 후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파이팅 포즈를 잡았다. 그리고 2라운드부터 모든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레슬링. 박준용이 가장 자신 있어하는 영역. 그는 나우르디예프를 완전히 그라운드로 끌고 가며 경기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통계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2라운드와 3라운드에서 박준용의 그라운드 점유율은 무려 82.4%에 달했다. 나우르디예프는 움직이지 못했고 반격의 기회를 찾지 못한 채 허우적댔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2라운드에서 터진다. 나우르디예프는 바닥에서 박준용의 머리를 향해 무릎을 가격하는 반칙을 범한다. 명백한 반칙. 심판은 즉시 2점 감점을 선언했다. 박준용의 왼쪽 눈썹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 장면이 경기의 전환점이 되었다. 박준용은 경기 내내 특유의 끈질긴 압박과 정확한 테이크다운, 강력한 컨트롤로 나우르디예프를 짓눌렀다. 마치 바위처럼 상대를 깔아누르며 한순간도 공간을 내주지 않았다. 그라운드에서의 파운딩, 관절을 노리는 압박, 끊임없는 상위 포지션 유지. 관중들은 점차 박준용의 경기력에 매료되기 시작했고 마지막 3라운드가 끝났을 땐 이미 결과는 뻔해 보였다. 그리고 심판진의 판정이 공개된다. 29대 26, 29대 26, 29대 25. 전원일치 판정승. 박준용은 UFC에서의 9번째 승리를 거두게 된다. 한국인 선수 UFC 최다승 단독 2위. 이젠 단 하나, 김동현의 13승만이 그의 앞에 남았다. 하지만 이날 한국 팬들을 열광시킨 건 박준용만이 아니었다. 김동현의 제자, 고석현, K 타이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도 UFC 데뷔전을 치렀다. 그의 상대는 웨일스 출신의 오반 엘리엇. 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외신과 전문가들은 엘리어트의 우세를 점쳤다. UFC 경험은 물론 유럽 무대에서의 꾸준한 성적도 엘리엇 쪽이 나왔다. 하지만 고석현은 달랐다. 그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레슬링 기반의 압박을 펼쳤고 유도에서 비롯된 매치기 기술로 상대를 옥타곤 바닥에 내리꽂았다. 이어지는 파운딩은 엄청났고 엘리엇은 그라운드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경기 내내 흐름은 단 한 번도 엘리엇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결과는 또다시 전원일치 판정승. 30대 27, 30대 27, 30대 27. 모든 라운드를 완벽히 가져간 압도적인 승리였다. 이날 경기는 단순한 승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박준용은 이 경기로 확실히 한국 격투기 사상 2번째로 많은 UFC 승리를 올린 파이터가 되었고 고석현은 UFC 데뷔전에서 완승을 거두며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경기 후 UFC 해설위원이자 전 미들급 챔피언 마이클 비스핑은 이런 말을 남긴다. 이름을 기억해라. 고석현. 그는 웰터급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파이터다.
김동현도 자신의 제자를 향해 최고였다며 엄지를 치켜세운다. SNS 반응도 뜨겁다. 트위터에는 박준용은 진짜 아이언이다. 눈이 찢어졌는데도 경기력을 유지한 괴물. 고석현은 UFC에 꼭 필요한 스타일의 선수 등 극찬이 이어졌다. 국내 팬들뿐 아니라 해외 언론도 박준용의 투혼과 전략의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미국 격투기 전문 매체 MMA 파이팅은 박준용의 그라운드 컨트롤 능력은 미들급 탑10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박준용의 다음 경기는 어디로 향할까? 미들급 톱15 진입은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기량은 상위권 선수들과 견주어도 결코 밀리지 않는 수준이었고 UFC도 그의 스타성을 주목하고 있다. 팬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이제 타이틀 도전까지 정말 남은 건 시간뿐이다. 고석현 역시 웰터급에서 빠르게 순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 MMA의 새로운 르네상스가 시작된 걸까? 박준용의 이 승리는 단순한 경기력 이상의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스타일, 경기 흐름 장악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흔들리지 않는 멘탈은 UFC 미들급 한도 전체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먼저 스타일을 보죠. 박준용은 초반 타격에서 밀려도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내가 어느 타이밍에 상대를 레슬링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끝나 있는 듯 움직입니다. 마치 체스 두는 사람처럼요. 이번 경기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타격은 양보하더라도 그라운드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일방적인 지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레슬링 능력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는 옥타곤 IQ, 즉 실전에서 판단하고 적응하는 두뇌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 경기는 UFC가 박준용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미들급 랭킹 15위권 밖에 있는 박준용은 이번 승리를 발판 삼아 드디어 랭커와 맞붙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UFC는 이런 시나리오를 좋아합니다. 아시아 마켓 공략 플러스 언더독 서사 플러스 무서운 체력 플러스 피 흘리며 버텨낸 투혼. 박준용은 지금 UFC가 원하는 모든 요소를 갖춘 캐릭터입니다. 혹시 다음 경기에서 순위권에 있는 크리스 커티스나 브래드 타바레스 같은 베테랑들과의 매치업이 잡힌다면 이건 이미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챌린저 탄생 드라마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경기 후 박준용의 SNS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짜 철거북이다. 눈이 찢어졌는데도 끝까지 싸우다니. 진정한 파이터다. 이런 반응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반증입니다. 그는 이 경기로 단단한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UFC에서 앞으로 카드 배치나 마케팅 측면에서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박준용과 고석현이 앞으로 UFC 코리안 파이터 듀오로 함께 성장한다면 UFC는 한국 대회를 다시 개최할 이유가 생기고 팬들은 또 한 번 로드 투 챔피언의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의 분위기라면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박준용은 이번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상대는 강하고 빠르지만 나는 거북이처럼 느리게라도 앞으로 나간다. 철거북은 멈추지 않는다. 실제로 그는 말 그대로 실현해냈습니다. 느리지만 무섭게 끝까지 상대를 밀어붙이며 자신의 스타일을 증명했습니다. 어쩌면 UFC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건 속도가 아니라 끝까지 나아가는 힘일지도 모릅니다. 박준용의 9번째 승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눈물과 피, 그리고 끈질긴 인내 끝에 얻은 하나의 역사다. 그리고 이 밤 한국 격투기 팬들에게는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다. 바로 다음 경기를 기다릴 이유. UFC 속 박준용, 그리고 고석현. 우리는 이제 그들의 다음 발걸음을 따라가야 한다. 그 어떤 반칙에도, 그 어떤 부상에도 박준용은 주저앉지 않았다. 그가 보여준 건 단순한 승리가 아닌 살아있는 전설의 탄생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박준용의 다음 상대 누가 되었으면 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